저는 여러 차례 트럼프와 이재명의 만남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트럼프는 장사꾼이고 이재명은 사기꾼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입장이지요. 이재명이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선 인조 때에 청나라에게 삼전도 굴욕을 당했던 것을 언급하지 하면서 아마도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인조보다도 더 굴욕적인 모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 속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러 미국으로 갑니다. 25일 만남이니까 이제 꼭 일주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전통적인 우방 미국이기 때문에 늘 국빈 예우만을 우리가 생각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는 데에는 실무 방문이다, 워킹 비지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발 전부터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외국 정상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 네 단계에 따라서 예우를 합니다. 가장 높은 예우가 국빈 방문입니다. 국빈 방문. 그리고 두 번째가 공식 방문, 오피셜 비지트. 세 번째가 오피셜 실무 방문, 그러니까 오피셜 워킹 비지트.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실무 방문. 이번에 이재명이 실무 방문을 한다고 얘기한 마지막 단계가 실무 방문입니다. 따라서 그 예우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실무 방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방문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미국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첫 만남인데 보통 한국과 미국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국빈 방문을 쭉 해왔었지요. 전례에 비춰볼 때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첫 만남이 실무 방문이다. 이것은 너무나도 제목에 제가 썼습니다마는 홀대를 당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삼전도 굴욕까지 다시 한번 떠올렸던 것입니다. 공식 세 번째 단계죠. 공식 실무 방문이라 하더라도 처음으로 양국의 정상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단계인 실무 방문을 한다. 그럼 왜 이런 시점에서 이재명이 수모를 겪어가면서 미국에 가려고 할까? 나라의 국격을 따지기에 앞서서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필리핀이나 남아공항의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극진한 예우를 받는 국빈 예우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돈 줄 것은 다 주면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 만약에 이재명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그래도 트럼프가 첫 만남을 실무 방문으로 격을 떨어뜨리면서 우리 대통령을 맞이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수모를 우리에게 안기고 있다.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이재명은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먼저 이번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실무 방문이라도 이루어지기까지 간단하게 양쪽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고 다음 얘기를 넘어가지요. 먼저 미국 쪽의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장사권 수완을 100% 발휘를 했다. 우리는 그 의도적인
장사꾼 수완에 놀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대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재명이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아주 충분하게 자세히 파악을 했었던 것이죠. 훨씬 전에 이재명의 속속들이를 다 파악을 했었고, 먼저 기손을 제압하기 위해서 모스탄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이재명의 혼을 완전히 빼놓았죠. 그리고 통상협상이라는 이름 하에 우리 경제팀을 사전에 출발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또한 루비오는 어땠습니까? 미 국무장관 루비오는 방한이 예정돼 있었다가 방한 자체를 취소하면서 이재명 길들이기에 앞장서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모스탄이 한국을 방문해서 이재명의 정신줄을 완전히 빼놓고 통상협상에 나서는 구윤철 부총리에게는 내일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비행기 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내일 회의는 취소다. 오지 말아라. 이게 국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협상 하루 전날 출발하려는 부총리에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런 수모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고등창이 부정선거다, 도둑선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거기에 주한 미국 대사로서 고든창이나 모스탄이나 박현주 재미 한국 의원이죠. 물망에 내세우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퍼뜨리면서 우리를 압박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이재명인들 제정신이 나겠습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아주 빈틈없이 치밀하게 이재명을 분석하고 파상 공세를 펴왔습니다. 그런데 맞서 싸워야 할 이재명으로는 스스로 약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미리 포기를 했었나요? 그래도 나름 대비책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이 나라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이재명은 우리에게 관세 협상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주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살림을 맡아야 하는 대통령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대책회의도 없었다. 여기서 무슨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생기겠습니까? 이재명은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든 나라가 거들나든 그것은 나에게 지금 급한 문제가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는 대통령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 소리를 듣기만 하면은 오케이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한마디로 몸이 달아오르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사꾼 트럼프가 이런 점을 잘 노리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한국에서 건넸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밝혔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선 축하해주고 싶으니 100억간으로 오라. 이게 말입니까? 한마디로 미끼를 던지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바로 25일 만나러 가겠다. 이런 화답을 보였습니다. 국빈 방문이 아니든 실무 방문이든 미국에서 초청하는 것 자체가 나는 만족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미 정상이 국빈 방문 이외에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을 하면은 국빈 예우의 대접을 받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리핀이라든가 남아공도 바로 앞에서 국빈 대우를 받았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일 낮은 급의 실무 방문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의를 따져보죠. 대통령이 그 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면은 미국은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게 돼 있는데, 실무 방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대, 환영식 의장대가 없습니다. 물론 예포도 없지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에 영접하는 미국의 의전팀이 있습니까? 없지요. 반기는 사람이 없이 그저 일단 지정된 숙소로 향하게 될 겁니다. 과거에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옆에 있는 영빈관에서 묵을지 아니면은 어느 호텔로 가서 잠을 자야 할지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중국 방문했을 때의 그 망신당했던 것, 우리는 기억이 새롭습니다. 문재인이 중국을 큰 나라, 대국이라고 표현하면서 큰 봉우리라고 아첨아부의 발언을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밥 얻어먹은 것은 2끼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번 식사는 혼밥으로 처리하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얼마나 나라 망신을 시키는 일이었습니까? 친중국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는 문재인이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온 경우를 우리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이 미국 방문은 정말 이래도 될까? 우리 국민들이라면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보통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며칠 전부터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방문단의 규모는 얼마 정도 되고 기자단의 수도 얼마 정도 된다. 또 이번에 기업인들이 대통령과 함께 누구누구가 대거 경제단이 같이 합류한다. 숙소는 어디에 정해 있고 대통령은 교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행사도 갖게 될 것이다. 세부 일정을 아주 자세하게 브리핑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유정 대변인은 여기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그냥 원론적인 브리핑만 하고 끝났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 지금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워킹 비지트, 실무 방문일 경우에는 숙박이라든가 식대라든가 체재비 방문자가 다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실무 방문, 우리 돈을 천문학적인 수의 돈을 갖다 퍼붓고 미국에 가는데, 거기에서 사흘 동안 있으면서도 그 체재비를 우리가 물어야 한다. 참 서글프지 않습니까? 실무 방문의 경우는 대개 본인 쪽에서 그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대통령실의 강유정은 이렇게 또 나름 변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그래서 그런지 강유정도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는 데에 초점이 있는 방문이다. 실무 방문에 대해서 비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깊은 얘기를 나누게 되는 초점이 있는 그런 방문이다. 애써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트럼프가 그 요구사항을 다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3,500억 달러, 487조 원의 엄청난 돈을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다. 그 투자처는 미국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익금의 90%는 미국 국민들이 소유한다. 그거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심도 깊은 얘기를 합니까? 심도 깊은 얘기라는 것은 트럼프가 또 추가적인 청구서를 내놓는다. 그 두려움 속에 그걸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심도 깊은 얘기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요구할 사항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도 있는 얘기다.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요구하면은 이재명이 듣던 안 듣던 그 청구서를 손에 쥐어야 할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회담이 끝나면은 오찬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이 없습니다. 이런 회담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예우가 어디 있습니까? 평소에 대통령의 방문은 시간대별로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대통령실이 밝혀왔던 전례에 비추어서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표정입니다. 강유정도 이재명을 닮아서 그런지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 방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옹색하고 부끄러워서 그런 변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그 실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본인보다도 더 나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것이 정말 나라 망신은 아닌지, 나라 망신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오늘 일주일 출장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에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